인간 분석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부터 농식품부, 기후부, 행안부 순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식품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의 인구 동향을 분석해 봤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 지역 중에서 10개 군에 대해 26년, 27년 2년 동안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도입합니다. 대상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신 분들한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2월 말, 즉 이번 주부터 첫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22년부터 24년까지 경기도의 청산면에서, 연천군 청산면에서 기본소득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면의 경험을 인구 중심으로 간략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업을 했던 첫 해에 인구가 8.3% 정도 급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완만하게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감소의 이유는 실거주 확인을 강화했고 사망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21년 대비해서 24년에는 결과적으로는 연천군 전체는 동기간에 마이너스 4.3% 인구가 감소한 대비해서 청산면의 경우는 4.3%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청산면의 인구는 경기 북부 도시 지역이나 연천군 내에서 유입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효과는 인구를 넘어서 주민들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제가 청산면에 방문을 한번 하여 보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 닫을 뻔했는데 유지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실제로 사업체 수가 8%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삶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지역에서 하는 일에, 특히 봉사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본의 10개 군 대상으로 해서 1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분석을 하여 보았습니다. 일단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기 전 3개월 동안 인구 증가율은 10개 군 합쳐서 마이너스 0.2%였습니다. 그런데 선정한 이후 3개월 동안을 보니까 4.1%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대상 지역으로 전입한 분 중에 43%는 수도권하고 인근 대도시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개 군 중에 저는 상당히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39세 이하 청년층 인구가 4,163명이 증가했습니다. 청년층 증가율이 5.6%인데 이것은 전체 연령 증가율 4.1%보다 훨씬 높습니다. 전체 증가한 인구 중에서 청년층의 비중이 32%였습니다. 인구 유입은 읍보다 또 면이 더 많았던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청년층의 경우는 면보다는 읍으로 더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세대수 기준으로도 살펴봤습니다. 세대수 기준으로 보니까 역시 시범사업지역 선정 시점 기준 3개월 세대 증가율은 마이너스 0.04%였는데 선정 이후에 2.5% 세대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인구 증가가 세대에 편입되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개 군의 전출입 현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선정 이후에 순유입은 전체로 14,061명입니다. 이 중에 전입이 22,261명입니다. 그런데 전출지, 즉 전입자들이 어디에서 왔나를 살펴본 그래프를 하나 그려봤습니다. 이게 상당히 저는 의미가 많다고 봤습니다. 수도권하고 인근 대도시에서 43%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상 지역의 인접 지역에서 유입된 것이 25%, 그리고 여타 지역이 32% 비율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즉, 수도권에서 인구 유입이 된 것이 전체 10개 군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보면 4명 중 1명꼴입니다. 그런데 연천군은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어서 워낙 수도권 유입 비율이 많기 때문에 연천군을 제외하고 9개 군 중심으로 보면 5명 중 1명꼴은 수도권에서 유입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사업이라는 것이 대상 지역에 그냥 돈을 나눠준다 이런 시각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 분산 효과도 가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입니다. 특히 인근 대도시 등에서
이주를 많이 한 지역이 분포가 조금씩 다른데 신안 같은 경우에는 인접 지역에서 이주를 한 경우가 많고 순창, 옥천, 곡성, 장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근의 대도시에서 많이 이주를 합니다. 그 밖의 지역 청양, 정선, 영양, 남해 같은 경우는 그 외 지역에서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하면서 그 인근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시군청 기준으로 해서 1시간 이내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전입된 사유도 흥미가 있습니다. 최근에 10년간 전국에서 전입 사유를 조사를 해보면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38% 됩니다. 그런데 시범지역 10개 군 같은 경우에는 왜 이주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37%가 가족 그리고 직업의 순서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것은 이제 세대 편입을 어느 정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직업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지만 청년층 비중이 높고 직업을 선택한 걸로 봐서 창업이나 취업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주민등록 통계상에는 이걸 명확히 규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후에는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인구 분석 이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타난 좀 변화를 몇 가지 봤는데 저는 이게 지역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대목이 많이 관찰됐다고 봅니다.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빈 점포에서 시금치 등을 비롯해서 반찬 가게를 조성을 새로 한다거나 순창군에서는 옷가게나 분식점이 새로 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안군에는 전자제품 판매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청양군에는 아이스크림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지역의 어떤 활력 이런 것들을 새롭게 기대하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후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이 10개 기본소득 대상 지역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연대 경제 조직이 이동장터나 천원택시 등과 같은 이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모델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것을 다른 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 동시에 위장전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함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사업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입법 준비하는 것 이외에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시범 사업을 한 지역과 안 한 지역 그리고 유사한 지역 간의 어떤 비교 그리고 이전과 이후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의 평가를 추진을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재밌네요. 일단은 몇 가지만 질문도 한번 해보고 이게 지금 전입자들의 분포는 뭐 일종의 경향성이랄까 이걸 발견하기가 좀 어렵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왔느냐, 너무 왜 왔느냐. 들쭉날쭉하네요. 네, 예.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예. 그 다음에 남해, 영양, 청양 이런 데는 기타가 무려 50, 70 이런다는데 기타 내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예. 기타가 75%. 예. 이게 뭘까 대체?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 분석을 이후에 하겠습니다. 질문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취창업이 꽤 있다. 근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이 마을 단위로 군 단위로 지금 전입하는 경우에 이제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먹고 사는 수단 중에 제일 큰 게 지금으로서는 태양광 발전 아닌가요? 농사로는 일반 그냥 농사보다는 그게 몇 배의 소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를 해야 될 듯합니다. 그러니까요. 환경부 장관님. 아무래도 농사소득보다는 태양광 소득이 그건 뭐 몇 배씩 되죠? 훨씬 높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게 충분히 홍보되거나 지원되지 않아서 네. 저 같아도 예를 들면 지방에 예를 들어서 지금 텅텅 비어 있는데 골짜기 이런 데는 밭들도 다 묻고 근데 거기를 어떻게든지 제도적으로 뭐 보완 방법을 찾아서
소위 묵밭이나 이런 공공 도로,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그 오솔길 도로, 작은 하천 위 뭐 이런 데는 태양광 발전해서 팔면 웬만한 농사 지어서 수도권에서 뭐 직장 없어서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네. 환경도 좋고. 그리고 최근에는 농사도 아이디어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렇죠. 굉장한 소득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충분히 홍보도 안 되고 아직도 뭐 확신이 안 서니까 그럴 텐데 저 최저임금 자리도 못 찾아서 막 헤매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례들을 좀 많이 알려주는 것이 좀 연구를 좀 해가지고 성공적 사례를 최대한 빨리 발굴해가지고 예, 그것도 홍보도 좀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마을 공동체의 햇볕 연금을 그래서 빨리 좀 발굴해야 돼요. 네, 추진단 만들어서 네. 마을 공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서 보니까 영양군은 15만 원이 아니라 자체 군 예산으로 5만 원을 대해서 예. 월 20만 원씩 하기로 맞습니다. 했다 하더라고요. 예, 그 동네는 뭐 보도에도 많이 나오던데 네, 동네에 완전히 활기가 예. 돈다고. 그 영양이 경북에서도 아주 오지 중에 오지인데 네, 그것도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 무주군은 이게 이제 선정에서 떨어져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래 가지고 예, 연 80만 원? 맞습니다. 네, 군 예산 자체 사업을 하겠다 지금 이런다는 것 같아요. 그 이렇게 열성적인 데는 뭔 수를 좀 내 가지고 네, 지원 대상을 좀 추가하는 걸 검토를 해보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추경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열성 있는 군 단위에는 네, 억울할 것 같아요. 예,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지방 단위로 우리 지원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뭐 정한 원칙이 있잖아요. 수도권에서 또 대도시에서 멀수록 지원을 늘린다. 네, 그것도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멀리 있는 데는 중앙정부 지원도 늘리고 수혜 액수도 늘리고 좀 그것도 한번 길게 봐서 하면 좋겠고요. 청산면은 원래 제가 경기도 있을 때 목표가 5년을 해보고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좀 확대하려고 했는데 아마 경기도에서 이거 연구하고 있는 기구가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예, 예. 네, 거기 연구 결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최근에 인공지능이 이제 활성화되고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인간 유형의 로봇, 인공지능을 장착한 사람 모양의 로봇. 이게 지금 생산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 경향성은 앞으로 더 심화될 거고 그러면 일자리 문제는 점점 심각해질 거고 양극화도 더 악화될 텐데 하여튼 이 소위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나 동의나 공감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기본소득에 대한 그 주무부처는 어디예요? 만약에 한다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네, 지금 농식품부에서 예. 하고 있고 농촌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당장 어렵지만 길게 봐서 예, 일반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면 행안부에서 행안부 담당을 소관이?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맞는 게 맞을까? 지방정부, 지방행정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 네, 같은데. 우리 지방 재정하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지방에 관한 건 그런데 길게 봤을 때 기본소득은 전 국민 대상의 논쟁거리라서 행안부가 맞는 게 맞나? 어디가 재경부나 기획예산처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재경부나 기획예산처가 하면 안 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되는 쪽으로. 행안부는 적극적으로 복지부 네. 예, 복지부 급도 높고 원래는 복지부 예, 소관일 하는 것 것이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지방과 이런 재정 이런 쪽에서 기술적인 도와주고 그렇죠. 그러는데 서포트하고. 전체 우리 그 안전망 내에서 그렇죠. 이건 뭐 그래서 복지부 쪽이 기본적으로는 주무부처가 되는 것이 새로운 유형의 사회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복지부가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기존의 소득 안정망하고 연계해서 네. 크게 개편 방안을 만드는 게 네.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요. 복지부도 복지부에서 그 국민 기본소득은 뭐 지금 당장은 재정적인 문제나 또 사회적 합의가 좀 낮아서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나 길게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하고의 개편도 네, 같이 네, 검토해야 네, 네. 돼서요. 여러 부처하고 그래서 협력. 거기는 뭐 연구단을 하나 만들든지 네네. 해서 좀 길게 보고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그 기본사회위원회가 그 3월에 있죠. 발족을 할 예정입니다. 뭐 거기는 이제 정책 연구할 거고, 네네. 실무 준비는 어쨌든 부처에서 해야 되니까 그 부처의 주관은 복지부가 맞을 것 같네요. 행안부도 열심히 준비해 주세요. 지방등부 차원에서 하는 거는 예, 기본사회위원회. 지원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아직 약간 섣부리긴 한데 이 농어촌 기본소득은 뭐 아직은 시행한 지 몇 달 안 돼서 초기이긴 하지만 예측컨대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고 또 확대해야 되고 시스템으로 좀 갖춰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범은 2년 한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거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거 농어촌 기본소득법을 만들든지 기본소득법을 만들든지 뭔가 준칙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상임위에서 법률로 만들려고 하고 이 있어요? 논의를 했습니다.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그걸 할 때는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이 중요하니까 하여튼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뭘 경우에 더 지원하는.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네, 차등 네, 지원하기. 알겠습니다. 차등하면 기분 나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균형 지원. 균형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기본소득, 대통령님이 말씀하십시오. 네, 기본소득은 그 보편적 차원에서는 복지부가 있고 또 지금 특화된 형태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네. 있듯이 문화예술인 쪽도 맞아요. 문화예술인 기본소득도 사실은 해야 될 일인데요. 네, 기본소득을 받으면 그 시간에 문화예술인들은 어쨌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또 다른 개념으로 좀 접근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분야별로도 또 네, 그것도 기본소득 관점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예산에 예술인 기본소득 개념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일정액을 그냥 지원하는 그 일부 예산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그리고 얼마 올해부터는 정도? 또 청년 쪽은 또 따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생활의 불편함에 따라서 이렇게 예술 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친구들을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3,000명은 너무 적은데 그죠? 우리 등록 예술인이 7만 명이라 했나요? 아니요, 한 25만 명 정도 되는 25만. 예술 활동 증명 제도 자체도 약간 좀 허점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을 시행하면 예술인 등록한 사람이 많이 늘긴 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게 그게 개인의 취미 활동이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사실은 사회적인 기여가 상당히 큰 일이잖아요. 그죠? 네,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수익을 위한 일, 예를 들면 이익을 얻기 위한, 수입을 얻기 위한 일을 하고 자기 성취를 위한 일, 그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인 경우, 이 경우에는 사실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같은 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에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미쳤다,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요새는 이런 얘기해도 별로 그런 소리 안 하더라고요. 많이 세상이 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몇 가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씩 일상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네, 문화예술 분야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토대가 좀 막 붕괴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별히 좀 더 관심 갖고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아래가 썩으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위험한 상태죠.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주제로 지금 기후부하고 행안부 보고까지가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잠깐만요. 기후부 넘어가기 전에 행안부 장관님, 농림부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보면 짧은 기간의 경험으로 총괄해 보면 인구가 한 4% 정도 늘은 것 같다. 예. 그런데 그 중에 25%가 수도권에서 온 것 같고 75%는 인근 대도시 또는 인근 지역이다. 인근 지역 또는 인근 대도시에 오는 것을 꼭 나쁘다고 하거나 의미가 효과가 적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없습니다. 네. 그러나 크게 보면은 수도권으로부터의 이전 효과를 높여가는 것이 맞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인근 대도시나 인근 지역 자체도 경우에 따라서는 줄거나 정체되어 있는 지역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높일 건가를 좀 검토하시고 예. 그거를 높이면서 할 일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예. 우리가 수도권에서 멀수록 배려한다는 원칙을 지킨다면 네. 원격 이전을 더 배려하는 것도 사실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대목 아닌가 싶어서 예. 서울서 간 사람 더 지원해준다. 이거 고민을 그것도 해야 고민해 될 볼 가능성이 만한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정책의 근본 목표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인구 옮기는 분산. 건데 바로 옆 동네에서 조금 어려운 사람을 옮긴다. 그러니까 예. 그것도 의미는 있지만 조금 예. 한번 고민. 지방의 대도시에서 시군으로, 시군의 읍에서 면으로 이것도 대단히 그건 중요한 의미가 있죠. 흐름이에요. 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의미는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의미가 있는 걸 조금 더 강조해 알겠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무님. 네. 기후부하고 행안부 이어서 말씀 주십시오. 네, 아니요, 아까 행안부 장관 하실 얘기 있다고 그러는 거. 행안부가 기후부 다음에 자, 있어요. 네, 네, 네. 그러십시오. 예. 네, 기부 장관입니다. 햇빛연금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신안군의 인구 증감 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후부라고 하면 에너지 관련된 분들이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예부. 기후부 아니고. 네.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서 보고드립니다. 신안군이 2018년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할 경우에는 주민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익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그 수혜 인원이 전체 인구 약 4만 명인데 그 중에 15,000명 정도가 수혜를 보고 있고요. 적게는 23만 원에서 많게는 한 200만 원 이상의 이 햇빛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평균 56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게 현재 신안군의 사례입니다. 본격적으로 21년부터 햇빛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했고요. 23년부터는 햇빛 아동수당도 지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년부터 인구 변동 추이를 그 아래 표처럼 보여드리는데요. 신안군 내에서도 이 햇빛연금 사업을 하고 있는 읍면이 4개 곳인데 이곳의 인구는 22년부터 25년 상반기까지 16%가 늘었고요. 그것을 하고 있지 않은 지역이 5%가 줄어서 평균하면 대략 한 3% 정도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25년 상반기로 한 이유는 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행이 되면서 그 외에 또 인구 전입 효과가 있어서 25년 상반기까지로 구분해서 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000명, 대상 읍면만 놓고 보면 약 2,300명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쪽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어촌은 사망 인구가 워낙 많은데 그 사망 인구까지를 고려해 본다면 햇빛 연금 조례로 인한 인구 증가는 굉장히 뚜렷해 보입니다. 특히 40세 이하는 전입한 날로부터 이제 참여 자격을 주고요. 또 50세까지는 전입 신고한 날로부터 50%, 1년 후부터 100%를 주고 50세 이후는 2년이 지난 이후부터 이 소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서 청년층의 인구 유입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비슷한데요. 대개 전라권에서 70에서 79% 정도가 유입이 되고 수도권의 유입 인구는 17%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례, 신안군 사례를 볼 때 저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의 38,000개 리를 대상으로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이 신안군과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 햇빛소득마을이 2월 13일 날 출범을 해서 상반기 중에 그 관련 마을을 지정을 하고 빠르면 하반기부터 준공을 해서 소득을 지역
그 공동체 단위로 나눠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주로 이런 지역이 대체로 인구 소멸 지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리 단위로 햇빛 소득망을 추진이 인구 유입 효과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행안부 또 농림부와 함께 기후부가 주도적으로 햇빛 소득망을 통해서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기후에너지부가 네. 송전망을 신속하게 깔아주는 게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게 제일 이제 중요해요. 배전단 단위로 붙는 건데요. 기존에는 대규모 화력 발전, 대규모 원전 이런 쪽에서 일방적으로 송전하고 배전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지금은 배전단 단위에서 주로 태양광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송전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되고요. 그런 것은 이제 그 배전단 단위 ESS를 중간중간에 붙이면 기존의 대규모 송전망을 깔지 않더라도 햇빛 소득망을 붙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전환하면 그 될 실제로 것입니다. 성과를 많이 내야 된다고 말이죠. 이게 지금 어쨌든 전남 쪽은 추가의 발전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ESS를 붙여서 하면 뭐 전남북 제주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ESS의 소위 저장 효율, 네. 저장 효율이 얼마 정도 된다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대체로 4시간 기준의 ESS를 붙이는데요. 최근에 값이 이 전년 대비 한 40% 정도 떨어져서 1기가 기준으로 굉장히 값이 떨어져서요. 지금은 태양광하고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설비 가격이 예, 설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1메가 기준으로 과거에는 한 5억 원 정도 갔는데 지금은 좀 단체 구매를 하면 1메가 기준으로 3억 원 수준까지도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는 그런 기반 시설을 잘 갖춰줘야 이거 햇빛 연금 발전 사업도 원활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아, 참 그리고 신안의 사례는 어쨌든 매우 모범적인데 어쨌든 해당 지역의 발전 사업을 주민들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외부 사업자가 할 경우 30%는 네. 지역 주민에게 할당한다. 이거를 그 행안부에서는 다른 지역 자치단체들에도 네. 좀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정부 차원에서 사실 입법으로 이거를 최소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대통령 지시 주셔가지고 이 전기사업법에 일종의 이제 차등할 수 없는 규정을 뒀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면서 이 특히 햇빛이나 바람 소득은 지자체 단위로 그러니까 그게 제일 바람직한데 네. 이 지자체장들도 능력이나 의지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문제는 지방 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이면 당연히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익을 더 많이 줄까 해서 이렇게 싸워서 막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이권 사업이 돼가지고 뒤에서 불법거리 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 법무부에서도 이거 잘 봐야 돼요. 지방 부패 사례들을 잘 찾아내가지고 엄정하게 단죄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이권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만 확실치는 않아서 정부 차원의 일정한 뭐 지침이든 아니면 강제 규정이든 강제 규정을 만들기 어려우면 뭐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관련해서는 저희 행안부에서 마을 공동체법이 지금 저 상임위 계류 중입니다. 아, 그래요? 이걸 통해서 이 사업이 마을 공동체에 활용되도록 하도록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 법으로 만드는 게 어쨌든 논쟁도 있을 거고 시간도 걸릴 텐데 그 전에라도 뭐 행안부 지침으로 네네. 해서 권장할 수도 있잖아요. 네, 사회연대 경제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네. 방법을 강구하고요. 그것도 속도를 좀 그래서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기후에너지부는 올해 안에 500개 정도의 에너지 올해 안에 햇빛 500개, 그거 소득망. 500개 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요. 이게 앞으로 5년간 하겠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500개가 그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1메가와트 기준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보다 작은 것이 있을 수 있어서 뭐 한 700개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아까 저기 농식품부 저기 신안은 예. 연말에
이거 신한은 이거 햇빛연금 말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그 이후로 인구가 더 많이 늘었어요. 더 많이 늘었겠죠. 작년 연말에 지금 한 저희가 조사한 확 거에 늘었으니까 얼마 의하면 늘었어요? 그 2,957명이 늘었습니다. 3개월 사이. 3개월 사이에. 최근 기본소득 연말에? 발표 난 다음에 예. 2,900명이면 몇 프로 늘어난 거예요? 2,957%, 7.6% 늘어난 겁니다. 신안군 원래 인구가 38,93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사실은 마이너스 0.1% 감소되고 있었습니다. 직전 3개월 보면 전체로 보면. 근데 기본소득 선정되고 나서 2,957명이 늘었습니다. 7.6%. 그러니까 신한은 지금 현재 상태로도 이제 햇빛연금을 평균 50몇만을 받는데 기초연금 아니지 농촌 기본소득을 예, 연 180만 원을 180만 받으면은 1인당 23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제 그건 계속 늘어날 거고. 근데 아마 햇빛소득 마을로 그러니까 햇빛소득 받는 읍면이 전체가 다가 아니고 제한적인 제한적인데 평균적으로 50만 평균은, 전체 평균 예, 50몇만 그렇습니다. 원이라니까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죠 사실. 그럼요. 대통령이 아까 걱정하셨던 것 관련해서요. 이 결국은 햇볕소득 마을은 한전이 송전망에 붙여주는 게 핵심이죠.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줬는데 앞으로는 이거는 대규모 송전은 그게 가능한데요. 원전이나 화력이니까요. 이 햇빛소득은 우선 신청한다고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법이 없어서 일단 신청을 받고 신청받은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그 접속을 해주는 걸로 한전의 접속 이 지침을 바꿀 예정으로 네. 그렇게 하면 이 공동체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뭐랄까 특혜 소지가 있는 것들은 좀 걸러낼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바꿀 예정이라는 말씀은 다음에는 바꿨다 이렇게 바꿨다고 보고 가겠습니다. 보고하기 좀 빠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그 순위를 정할 때도 당연히 주민 공동체 우선, 또 주민 우선, 그다음에 사업자. 네. 대규모라면 그건 별도의 정책 판단의 문제고, 아주 소규모 발전의 경우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똑같은 조건이다, 민간 사업자다라고 할 경우에도 마을 주민 지분이 있는 거 우선. 네. 뭐 이렇게 어쨌든 기본적인 방향을 잘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지침을 바꿔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행안부에서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증감 분석 결과입니다. 분석 배경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이 본격 추진된 것이 2021년이고요. 89개의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한 이후에 올해 재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한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이동 현황을 분석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등 주요 정책의 성과를 파악해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인구 동향 먼저 말씀드립니다. 21년 인구 감소 지역 지정 이후에 4년간 인구 감소 지역의 총 인구는 4.3% 감소했습니다만 이것은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인구가 1%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감소율이 높습니다. 다만 그래프에서 나타나다시피 지정 이전 4년간과 비교하면 감소 추세가 완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은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감소 추세가 완화됐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인구 변화 흐름은 출생 사망에 따른 자연적 요인보다 전입 전출에 따른 사회적 요인에 따른 영향이 컸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높은 고령자 비율과 낮은 청년층 비율로 인해서 여전히 매년 약 1.1%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요인으로 89개 인구 감소 지역 중에 76개 지역에서 지정 이후 순이동 수치가 개선됐고 특히 32개 지역은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에서 유입되는 지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25년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실시가 예고되는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 2만 명가량의 전입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인구 증가 지역에 대한 분석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정 이후에 4년간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7개고요.